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적극적 효력, 소극적 효력 이렇게 나누어서 그 내용과 제한, 확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즉 소극적 효력의 제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런 적극적, 소극적 효력의 제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상표법 제90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표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호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성명 이렇게 돼 있죠. 우선 자기애라고 돼 있죠. 자기애. 그러니까 타인이 아니고 자기애. 자기애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게 성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명권과 상표권이 서로 충돌할 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저명 인사들의 그런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선수라든가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클 조단 이런 사람들, 또 엘비스 프레슬리 뭐 이런 사람들, 또 무슨 뭐 파블로 피카소 이런 예술인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케이팝 스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때로는 이제 여러분 자신의 성명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명권과 이제 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호권과 상표권이 충돌하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상법의 그 상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호 규정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되죠. 상법상 상호는 이제 그 자기 영업을 나타내는 명칭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등기에 관계없이 상호가 상법상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상관없이 상호는 사용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한다. 사용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호와 상호가 서로 충돌될 때는 선사용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등기는 그럼 뭐 하라느냐, 상호 등기는. 등기를 하면은 이제 부정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상호와 상호 간에는 서로 충돌됐을 때 침해가 발생하는데, 이제 등기를 하면은 일정 지역, 일정 업종 범위 내에서는 이제 그 부정의 목적이 있었던 걸 추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등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개인의 상호의 경우에 그렇게 등기를 하고, 법인의 경우는 당연히 뭐 등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명칭 또는 상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상호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영리법인의 상호를 생각하시면 되고, 명칭은 이제 비영리 그런 단체 명칭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꼭 법인의 상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상호의 경우에도 여기 해당할 수가 있어요. 어느 뭐 시장에 어느 저기 뭐 맛있는 음식점, 뭐 해장국집 상호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상호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상호권과 상표권이 서로 충돌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라 했습니까? 상호의 상표와 경향, 또 상표의 상호와 경향 때문에 이것이 상호와 상표가 서로 중첩적으로 보호되거나 서로 충돌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상법도 있고 상표법도 있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즉 부정경쟁 방지법도 있고 이렇게 했고 조문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도 이제 등록 과정에서는 뭐 34조 1항 6호 저명한 그 타인의 그러한 뭐 상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6호도 있고 그다음에 주지상표에 관한 규정은 뭐라 했어요? 주지상호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저명상호도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뭐 특정인 상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소유자 간에 그런 상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도 관한 규정도 거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 등록금지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사용금지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상호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정경쟁 방지법 2조 1호 남목에 보면은 이제 그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이런 것을 이제 해가지고 유사한 걸 사용해가지고 영업 출처에 혼돈을 가져오는 행위 이건 부정인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권과 상표권이 서로 충돌될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사례로서 변리사 시험에서도 주로 이제 2차에 그런 사례들이 가끔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법도 생각하고 가장 대표적인 상표법을 생각하셔야겠죠. 상표법. 그러는데 상법 문제 또 부경법 문제 이런 게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조항이 바로 이 90조 1항 1호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그러니까 상호권과 상표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상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초상권과 성명권이 충돌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커리컬처 있잖아요. 변리사 시험 2차 나왔지만 예를 들면 싸이 그 안경 선글라스 딱 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춤 추는 거 있잖아요. 저기 강남스타일 춤추는 거. 그런 걸 누가 이제 모방을 했을 때 누가 딱 봐도 그거 보면은 싸이라는 걸 알잖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게 이게 초상권과 이런 상표권이 서로 충돌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명이나 인장 이런 것들은 다 뭐 성명이나 이런 거에 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거는 뭐야? 저명할 걸 요건으로 하지 않아. 근데 다음에 설명하는 이거는 저명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 약칭 요 네 가지는 저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3자가 타인이 상표 등록됐다 하더라도 그 등록 상표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됐기 때문에. 종래에는 이렇게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보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보호받는 범위가 이제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들의 인격권 또는 인격적 재산권의 행사의 한 유형으로서 이것을 상표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호해 주자는 거거든요. 등록상표 효력을 범위를 제한해서 이런 게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상거래의 관행에 따라서 이것은 저건 뭐 성명을 쓰는 거니까 성명을 상표로 쓰는 거구나 하는 정도면은 타인의 등록상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보통 사는 방법으로 상거래 관행에 따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상거래 관행에 따라에는 종래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 보통 사용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밖에 이건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건 상표로 이렇게 쓴다 하는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호를 봅시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게 들어갔다는 거 신경 쓰셔야 돼. 동일한 건 당연한 건데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보통 명칭 이거는 뭐예요? 상표법 33조 1항 1호를 얘기하는 거죠. 상표권의 적극적 등록 요건, 즉 뭐야 자타 상품 식별력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통 명칭. 이런 건 등록, 식별력 없는 걸로 해서 등록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보통 명칭.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산지부터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사용 방법, 또 시기,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뭐예요? 33조 1항 3호에 나오는 거죠. 기술적 상표, 성질 표시 표장, 성질 표시 상표라고 하죠. 이런 것은 이제 그 데스크립티브 마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누구나 쓰도록 자유롭게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잘못 등록됐다거나 또는 이런 것을 포함한 표장이 식별력 있는 것 플러스 식별력 없는 이런 것 포함된 상표가 등록됐다거나 이래가지고 등록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야, 너 쓰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권리불려구제도 디스클레이머 시스템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것은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등록 안 해줘.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나라 한때. 근데 그걸 없애고 대신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등록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미치 아니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후적으로 그냥 해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어느 것이 또 옳으냐 그러냐는 것은 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권리불려제도를 도입을 하면 권리화가 신속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막 심사가 나고 또 다퉈.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아니면 등록은 해주는데 또 뭐 사후적으로 당사자 간에 막 다퉈. 이건 내 권리 속하는 거다. 또 상대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해결하는 쪽이 과연 옳으냐. 권리화의 신속하냐, 권리화 지연되더라도 제대로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하튼 우리는 과거에는 권리불려제를 뒀다가 지금 없애고 이런 조항들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상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성질 표시 표장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등록 못 받는다 하는 것은. 근데 사용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33조랑 3호가 규정된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야? 등록된 제3 타인이 등록됐다 하더라도 그 상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상표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는 뭐야? 상거래 관행에 따라가 있고 2호는 뭐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차이가 있죠. 표현이 2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2호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돼 있고 1호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법의 문장이 달라요. 요건이. 그 다음에 이제 3호를 봅시다. 이건 입체상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체적 형상으로 등록된 등록상표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별력이 없는 걸 얘기해요. 입체상표인데 이게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원래 잘못 등록된 거지. 근데 아무튼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또는 무효가 되기 전까지라도 그 등록상표 효력은 제한시키겠다는 거예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여기도 유사한 게 들어가죠.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입체 형상과 동일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 여기는 뭐야? 여기는 상품은 유사한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품은 뭐야? 동일 유사라고 돼 있지 않죠? 보통 명칭 사용하는 상표, 성질 표시 상표 이렇게 해야 됐죠. 예? 그런데 여기는 뭐 입체 상표의 경우는 동일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그리고 상표는 등록상표 입체 형상과 동일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장이 조금 다르죠. 그런 거 델리케이트한 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또 현존 지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이게 뭐예요? 33조 1항 1호, 3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뭐야? 관용 상표는 뭐야? 2호. 그다음에 현존 지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는 4호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없어? 5, 6, 7이 없잖아. 5, 6, 7이. 5. 5가 뭐야? 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 된 상표, 만으로 된 상표. 또 6은 막 간단하고 흔히 있는 그것만 된 상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은 막 기타 식별감 상표. 5, 6, 7은 없죠. 그렇지만 5에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에서 명칭은 하나 들어가 있죠. 1호에. 1호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사실은 1호에 명칭이라고 있지만 명칭 그거는 약간 상호화 성격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조항들은 없다. 가끔 이제 물어봐요. 출제의 경우에 이런 조항이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4, 5의 경우에는 뭐예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표현들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는 이제 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 2, 3, 4는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1호는 주로 인격권 내지 인격 지상권을 보호하는 거고 2, 3, 4는 요건 이제 식별력이 없어서 원래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표들이 있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용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4조에 있는 내용인데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이런 비전형적인 상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등록 상표의 지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그러한 입체 상표, 색채 상표, 소리 상표, 냄새 상표 이런 것들은 상표법 34조에 의해서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돼 있는데 설사 그런 것들이 잘못 등록됐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1호 인격권 내지 인격지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대신에 설정 타인의 상표가 등록이 됐어. 그걸 알면서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게 어떤 경우가 주로 발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은 어떤 제과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제과점에 고려당이라는 제과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려당이라고 하는 것이 상표도 등록이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방을 하려고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상호에다가 고려당이라 그래. 그거 알면서도 남이 상표 등록이 돼 있다는 거 알면서 쓰고 있는 거 알면서도 고려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상호 등기는 어디서 관할해? 법원에서 관할하잖아요. 법원에서는 상호 등기는 비송사건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등록 상표하고 유사하냐 유명한 상표하고 주지상 저명 상표 유사한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특별한 경우 완전히 동일한 거 아니면 그냥 다 등기 받아주는 거예요. 등기 받아줘. 또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상호 사업자등을 낼 때 그거 다 체크하면 완전히 똑같이 않나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준다고 그냥 그리고 실질적인 심사를 안 하니까 형식 심사만 하는 거니까는 그래가지고 상호 등기 사업자 등이 나와. 또는 법인에 의해 가지고 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 상호를 가지고 고려당 해가지고 제빵업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문제가 실제 많이 있다고. 그런 경우에 쓰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이 90조 1항 1호를 가지고 나 상호야, 내 상호야. 왜 내가 못 써?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습니까? 상표 품목집 말이 안 되는 거지.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 등록 후 그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제 쓴다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여기서 내가 예를 들면 마이클 조단을 내가 태어난 애기 이름을 마이클 조단이라고 줘. 그래가지고 야 커서 이제 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을 쓰는 거지 너 스포츠 선수 네 이름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걷기 드물어. 그러나 상호의 경우는 그게 많다고. 상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빠져나가려고 뭐야.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상호로 등기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등록상표 유사한 것을 업종을 딱 해가지고 쓰면서 뭐라 그러면 나는 내 상호를 쓰는 거지 상표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부정경쟁 목적 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인 상표 등록된 거 알면서 또 부정경쟁 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 후에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1호를 적용하지 않고 이건 침해가 되는 거예요. 사용금지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고 다음 하나하나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웬만한 거 설명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90조 1항 요거 1호부터 쭉 이렇게 각호는 이제 사익과의 조화, 즉 인격권 또 인격재산권과 상표권과의 충돌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뭐야 이유나 사무사 이런 것처럼 식별이 없는 상표는 원래 등록을 못 받게 되는데 잘못 등록됐거나 그것이 일부 포함된 상표가 등록이 돼가지고 그 식별력 없는 부분에까지도 권리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공익성에 필요해서 그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사용자 효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고 그때는 이 타인의 그 등록 상표가 뭐 무효 사유가 있느냐 그 상표에 또는 무효 신결가 확정이 됐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상표권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그 등록 상표가 있고 사용 상표가 있겠죠. 이 서로가 충돌되는 건데 이 사용 상표가 이 9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심결실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이것은 그 심판의 심결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특허법원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걸 심결 취소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권리범위 심판의 심결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게 판례고, 그 다음에 상표 침해 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실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판결시가 아니야. 침해 때는. 예?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권리범위 심판의 심결시라고 하다 보니까는 침해 소송에서는 그런 판결시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렇게 함정을 딱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줄 친 것들은 다 출제됐던 파트를 제가 밑줄 친 여기서 여러분 판단하시라고 중요 파트니까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가 출제되는구나. 안 한 것도 다 출제될 거고 다 중요한 거지만은 그런 거에 관심을 주면 더 이렇게 입체감 있게 비중 있게 이렇게 강약을 두면서 책 읽다 보면 더 머리 긴장 텐션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대상 표장이 즉 사용 표장이 결합 표장인 경우, 즉 결합 상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은 이제 그 전체를 가지고 등록상표와 권리 사용 유사해 가지고 권리 범위가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분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상표 여기 9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원칙이 여기 식별력 있는 도형이 있어. 식별력 있는 도형이 있어. 그리고 플러스 superior 라고 이렇게 결합이 됐다고 봅시다.
그럼 요거는 식별력이 있는 파트고 요거는 수표례는 뭐예요? 우리가 상표법 33조 1항 3호 성질표시 표장, 기술적 표장의 대표적인 품질 표시에 심사 기준에 딱 명시돼 있어. 수표례. 우수한, 남들보다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품질 표시니까는 그 식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등록상표라고 쳐봐. 가배상표라고 쳐봐. 상표권자야. 그럼 을이 사용하고 있어. 수페리어로.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해. 예? 이런 경우에는 요 부분이 요거에 대해서 등록됐다 하더라도, 이 전체가 등록이 된 거죠. 전체가 등록됐다 하더라도 요 부분이 같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거기. 그래서 여기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는 요 중에 일부만이 이렇게 해당한다라도 상표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되는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의 등록상표 사이에 유사협을 따져줘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실제 사건에서는 이 수페리아가 이제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추적했다, 유명하게 됐다 해가지고 이제 보호가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전제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것은 안 된다. 거꾸로 행사해도 마찬가지. 얘가 등록상표고 얘가 갑이 사용상표라고 쓰지 말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명권, 상호권, 초상권 등에 근거한 거. 이건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법 조문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타인의 인격권 또는 인격지상권의 행사와 상표권의 효력의 조화와 형평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호 같은 경우는 이 상거래 관련 방법,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나타내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상호가 여기 뭐라 했어요?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냐, 거래사의 통념상.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1호에 해당해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타인의 상품과 식별들을 하기 위한 표장, 타인의 상품과 식별들을 하기 위한 표장이 뭐예요? 곧 자타 상표 표장. 이것이 뭐예요? 상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1호에 해당하지 않아 가지고 상표권 효력이 미친다 하는 그런 취지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1호는 이제 사용금지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등록금지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표가 이제 등록이 됐어. 근데 그와 충돌되는 상표가 있는데 상호나 성명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을 못하게 갑이 등록상표권자고 을이 이제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성명이다, 상호다 뭐 이래가지고 사용금지를 못해. 그럼 거꾸로 을이 그래? 효력이 미치지 않잖아. 그럼 나는 등록을 해도 갑의 상표 때문에 등록이 거절이 안 되겠네, 이러고 출원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거기 가서는 또 이건 선등록 상표와 갑의 상표가 유사다 해가지고 거절이 나와. 그때 을이 뭐야? 아니 90조 1항 1호 해가지고 상표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내 상표는 갑의 상표하고 다른 걸로 봐가지고 등록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판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용금지적 효력은 안 미쳐도 등록금지적 효력은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록한다는 건 뭐야? 독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독점이라는 건 뭐야? 너 당신만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 조문을 조금 나눠서 보면 우선 자기의 성명해야겠죠. 타인의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요것은 앞에 부분 성명, 명칭상호, 초상, 서명, 인자 이것은 저명할 걸 요건으로 안 하는데 뒤에 따로는 아오, 예명, 필명, 약칭은 다 저명해야 돼. 그래서 요것도 다 출제가 된 문제고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타인의 상호, 상패, 통상 사용권자는 90조 1항 1호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 고려당 사건을 다시 얘기할게. 고려당 상표가 갑의 상표가 고려당에 등록이 됐어. 예? 갑이 제과점에 고려당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쳐봐요. 근데 을이 이거에 대해서 상호를 고려당 이렇게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부정행위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별도로 치고 없다고 쳐더라도 을이 이것을 병한테 이 상호권을 쓸 수 있게끔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고 쳐봐요. 라이센스 계약을. 통상 사용권을 줘. 그럼 병은 그걸 믿고 뭐야? 자기도 고려당 빵집을 차려. 왜? 그랬더니 이제 갑이 병한테 권리 행사를 해. 병은. 예? 너 내 등록상표권 침해야. 이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서 병은 쪼르륵 을한테 달려가겠죠. 무슨 야 너 당신한테 내가 돈 주고 말이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거 다 뭐야 해서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해서 나 지금 차려가지고 하는데 엉뚱한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쓰지 못하게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는 을이 또 뭐야 딱 보고 선무당 사람 잡는 이제 상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호사한테 그렇게 상담하시면 안 돼. 아, 을이 내 상호야. 우리 변리사가 그러는데 내 상호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갑의 상표가. 그러니까 너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내 상호를 갖다 쓰는 거니까 너는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 그래서 계속 쓴다고 쳐봐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판례 할 때 문제가 된다고. 왜냐하면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은 자기의 상호지만 병은 자기의 상호가 아니잖아. 병은 자기 상호가 아니야. 자기 프랜차이즈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타인의 상호 상표지. 이 상호 상표라는 게 을의 고려당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타인은 을을 얘기하는 거야. 타인의 상호 상표의 통상 사용권자잖아. 이럴 때는 1호가 적용이 안 돼. 상표권 침해가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변이 안 들어요.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판례. 실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려면은 이제 1호 전단에서 자기 성명 이런 것 등에 해당하려면은 자기 성명이나 명칭이나 상호 등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인 회사를 쳐봅시다. 법인인 회사 예를 들면은 주식회사 삼성전자라고 쳐봅시다. 근데 주식회사 삼성전자인데 쓰기를 삼성전자라고 썼다고 쳐봐. 근데 이보다 어떤 사람이 다른 갑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라는 상표를 삼성이라는 상표를 갖고 있다고 쳐봐. 예를 들면 무효 사유 없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는 을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는 상호냐? 원래 그대로 쓰라 그랬죠.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쓰라 그랬는데
이걸 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광고할 때 보면 포장지나 광고할 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나 이 상호 사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90조 1항 1호에서 나는 상표권 침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판례는 뭐야? 이게 유명한 회사. 이 삼성전자 그러면 수요자들이 다, 이건 주식회사 삼성전자를 의미하는 거다. 이동조로 인식할 정도면은 주자 빼고 써도 문제가 없어. 에? 그러면 여기 1호에 해당한다고 봐.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산미당이야. 산미당. 들어봤어요? 모르죠? 나도 몰라. 그러나 이런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산미당이라고 써봐. 그런데 갑이 등록상표권자가 산미당이라고 있어. 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한다 할 때 이 사람이 주 산미당이 산미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호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냐는 거야.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상거래 관행에 따라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쓰잖아 실질적으로. 이거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상호의 약칭에 불과한 거고 저명하지 않는 한은 이건 침해라는 거야.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당하느니 뭐야? 빨리 상표 등록하고 안전하게 쓰는 게 배서 편한 거죠. 오늘 내가 이 사건은 요번에 이 교훈을 얻었어. 사장님이 다시는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꼭 주자를 써야지. 이렇게 해도 사장님이 모든 직원들 홍보부서 뭐 영업부서 막 다 쫓아다니면서 너 주자 썼냐?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 우리 제품 선전하는데 주자 썼느냐?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자 썼느냐? 온라인 쇼핑몰 올리면서 주자 썼느냐? 아니면 그냥 산미당을 썼느냐? 이거 언제 다 체크하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표 등록을 해야지.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뭐야? 반드시 이렇게 쓰도록 직원들을 뭐야? 교육을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뭐야?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야? 잘못하면 뭐야? 대표이사가 이제 경찰, 옛날에는 검찰, 요즘은 경찰이겠지. 경제사원. 경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담당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 일을 어떻게 했길래 나 이거 경찰서 불러다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괜히 경찰서나 검찰 가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리로 위축된다고. 뭐 털면 또 뭐 안 나올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긴장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둔 게 상표관리부서고, 그런 부서들 아닙니까? 법제팀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야,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곤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옛날에는 보통으로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법을 개정을 했어. 2019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그래서 요거 개정된 거 잘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질문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거 뭐 한 번만 기억해 놓으시면 오래오래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인 것은 아까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게 없어졌다 해도 이 의미 내용에 그것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당연히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밖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명이나 상호 등에 어느 정도 도안 등이 가미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라면은 여기에 해당된다 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뭐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결합되어 사용되는 여부 등 이런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해가지고 거래사의 통념상
상거래 관행했다고 표시한 경우로 인식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판례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 해당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상표가 등록된 후에 설정 등록된 후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침해라고 봐야겠죠. 권리법에 속한다라고 봐야겠죠. 네, 여기서 부정경쟁 목적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돼. 네? 네. 이거는 왜 외워놓아야 되느냐? 2차 때 칠 때 이거 쓰실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정경쟁의 목적인 것은 등록된 상표권자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예요. 네? 그러니까는 신용, 신용인 건 뭐라 했어요? 굿윌, 레퓨테이션 이런 걸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 내심의 의사를 그 어떻게 입증을 해?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선 이런 것이 사건화가 되면은 등록된 등록권자는 뭐라 했어요? 상표권자는 너 내 상표에 유사한 거 쓰고 있어 해가지고 이제 권리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을은 사용자는 뭐야? 나는 내 상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에? 그럼 또 그 사람은 이거 사용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하겠죠. 그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쓰는 거다라는 거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상표권자에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심에서 어떻게 입증을 해? 쉽지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판례들. 어떤 게 주관적 사정과 객관적 사정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요. 그래서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 선정의 동기, 왜 당신은 굳이 많은 상표들을 고를 수 있는데 이걸 골랐느냐, 또 피침해 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 보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표 유사성, 그 다음에 피침해 상표의 신용 상태, 또 영업 목적의 유사성, 영업 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또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정실적 사용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어떤 창작적인 상표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왜 해필은 그렇게 똑같이 하냐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호의 경우 왜 해필 당신이 이상호를 골라서 썼느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객관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록된 상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굿윌, 신용을 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따지지 않아.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되는 상품에 대해서 그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야 되느냐, 그런 주지성 이런 것도 따지지 않아. 주지성이 있어야만 부정경쟁이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해야만, 등록 상표가 유명해져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관적 사정, 객관적 사정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런 부정경쟁이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상표권자에게 있다 하는 것이고, 다만 이 갑의 등록 상표가 있고 을이 사용을 하는데 을이 그런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미 갑의 등록 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주지성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면 뭐야? 부정경쟁이 목적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판례. 우리 판례가 그런 입장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주지상표면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해줘요. 또 나중에 불사용 취소 때도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 취소 때도 뭐야? 그렇게 고의로 사용했다고 추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추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봅시다. 현풍할매 곰탕집.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현풍할매 곰탕집이라는 브랜드를요. 이것은
권리자는 원 현풍 할매 공탐집이에요. 근데 이분은 1998년부터 이걸 사용하셨어. 상표를. 근데 이제 상대방은 1996년에 와서 합자회사 현풍할매집이라는 것을 회사를 만들어서 상호를 합자회사 현풍할매집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97년에 1년 뒤쯤에 주식회사로 바꿨어. 주식회사 현풍할매집 곰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인 원 현풍할매 곰탕집 이제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권리 행사를 했어. 그랬더니 나는 내 상호다. 상호를 그냥 상거래 방법을 쓰는 것 뿐이다. 해가지고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 뿐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90조 1항 1호에서 당신의 상표권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 부정경쟁 목적으로 쓴 거다. 왜 수많은 상호, 다른 상호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현풍할매 이말자가 들어간 거를 해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 주장을 하는 거죠. 그때 입증 책임은 누가 하겠다? 권리자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나는 이렇게 쭉 써가지고 오랫동안 써가지고 내가 유명하다. 널리 알려졌다.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합자회사 주식회사 현평 이거는 너희는 부정 경쟁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용 못한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기 전부터 이제 부정 경쟁 목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등록 이후에 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게 사용금지 효력이 미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봅시다. 학원이라는 얘기. 학원.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 근데 옛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학원사라는 잡지가 있었어. 옛날에는 중고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잡지예요. 학생용 잡지. 그냥 잡지인데 거기 보면 이 학원사 원고는 1965년부터 사용했어요. 잡지를 발간해가지고 쭉 이렇게. 근데 등록을 안 하다가 뒤늦게 한 거야. 94년에 출원해가지고 95년에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학원 미디어야. 학원 미디어인데 1995년 10월 11일부터 사용했어요. 그러면 등록은 11월 21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전부터 사용한 거죠. 등록 전부터 사용했는데 이 원고의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 사용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나는 너 등록하기 전부터 불과 얼마 전이죠. 부터 사용을 해온 거고 이거는 뭐 또 내 상호가 포함된 학원 미디어에서 미디어는 핵심적인 게 아니고 학원 이거 해가지고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것은 이제 학원이 원래 이제 유명한 잡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등록 전부터 썼고 그 다음에 그 쓴 이 사람들의 그 과정들을 보면 뭔가 관계가 있었어요. 피해자랑 이게 좀 보니까 다 알고 쓴 거야. 그리고 그 이용해 먹으려고 쓴 거야. 그렇게 판단한 거야. 그래서 이거 부정행위 목적으로 출원 등록 전부터 이걸 써왔고 여기 편성하려고 그 다음에 이 상표가 등록되고 나서도 계속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설정 등록이 있기 전부터 이미 부정경제 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있는 상표라는 걸 알고 지배력이 있는 걸 알고 거의 편성하려고 쓴 거야. 근데 아직 등록이 안 됐어. 근데 등록되고 나서 쓰지 말랬더니 나 너 등록되기 전부터 써왔어. 뭐 등록했는데 법원은 상표 등록 후에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적용된다 해가지고 부정목적 사용으로 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 이런 것은 이것을 이제 표장을 전부 사용해야 원칙인데 일부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호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예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이제 토토라스 거북표야. 플러스 거북표. 이렇게 결합상표예요. 근데 쓰기는 1973년부터 사용했어요. 1973년부터. 근데 이렇게만 쓴 게 아니고 이렇게도 쓰고 거북표라고 한글로만 쓰고 뭐 토토와즈라고 영문으로만 쓰고 이런 식으로 실제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렇게 등록해 놓고 막 이거 약인데 약 박스에 보면 이쪽은 토토와즈 저쪽은 거북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은 84년 3월 14일에 등록을 했어. 네? 근데 이제 거북이 약품이라는 주식회사 거북이 약품이 89년에 상호 등기를 한 거예요. 주식회사 거북이 약품이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 달에 사용을 시작을 했어. 89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이 을에 대해서 쓰지 마. 이렇게 하니까는 을은 내 상호를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내 상호를 쓰는 거야. 상호상표야.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당신은 그리고 토토와즈 뭐 거북표 이렇게 돼 있잖아. 나는 거북표고 그냥 주 거북이 약품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사용한 실적으로 봤을 때는 토토와즈보다 거북표라고 쓴 게 더 많아. 그래서 일부러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이제 그 업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알려져 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가치를 형성을 한 거예요. 부정행위 방지법에서 보호가 되든 아무튼 여하튼 어느 정도 보호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런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이 주식회사 거부의 약품이 그런 거 알면서도 그렇게 쓴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행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때 주 거북이 약품이 아니 등록상표 토토와 플러스 거북표가 쓴 거를 그렇게 쓴 거는 몇 개 안 되고 거북표로 쓴 게 더 많지 않느냐. 그거는 사실은 등록상표 사용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 아니냐. 예? 그 나는 그 부정행위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하더라도 요거가 있다 하더라도 요것만의 사용으로서도 이렇게 널리 알렸다고 보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가치를 형성했다고 봐가지고 부정행위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부정목적 사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실제 사건에 있을 때 이 판례를 잘 아셔가지고 이제 사용 실적을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될까요? 증거 수집을. 클라이언트한테 이 회사 갑한테 증거 수집을 할 때 토토와즈 플러스 거북표와 등록상표니까 이렇게 쓴 것만 갖고 오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당신이 어떻게 썼는지 다 갖고 와봐. 쫙 보고 이런 판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것들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자, 이제까지 이제 주로 1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2호의 경우 2호, 3호, 4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호에는 아까 저는 보통 명칭 또 그다음에 성질 표시 상표, 즉 기술적 상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호는 뭐예요? 입체 상표로서 식별력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호는 뭐예요? 관용 상표, 현재 지명된 상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는 거니까 상표권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그래서 이게 취지는 식별력 없는 상표가 잘못 등록된 경우, 또 식별력이 있어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도 있잖아요. 존속기간 동안에 성질표시 표정이 됐거나 관용 표정이 됐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등록 무효가 되기 전이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를 보장하려고 이런 조항을 둔 거예요. 사용구조 효력에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표장이 식별력 있는 플러스 식별력 없는 거, 즉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2, 3, 4 보통 명칭 등 이런 것에 대한 걸 결합이 돼서 이렇게 등록해 놓고는 사용 권리 행사할 때는 식별력 없는 부분에까지도 이렇게 행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고, 그 다음에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등록받은 후에 그와 유사하지만 식별력 없는 상표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수파라는 상표를 만약에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쳐봐. 에? 갑이. 근데 을이 수포라고 써. 이 칭호유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 수포는 뭐야? 품목에 관계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품질 표시라고 33조 1항 3호에 심사기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또 많은 판례도 그렇고, 이런 경우처럼 이런 거 등록받았고 이거와 유사하지만 칭호가 유사죠. 그래서 유사하지만 식별력 없는 상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칭호 유사에 권리 행사하는 경우, 그런 것처럼 마치 상표권 효력이 미친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상표권을 잘못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거는 공익상 견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표정이었죠. 이 수포, 을이 사용하는 것은 상표 효력에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문 우리가 분석해 볼 때는 것처럼 이건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한 것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나눠보면 보통 명칭 이렇게 돼 있죠. 1호.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기술적 상표 33조 1항 3호, 즉 성질표시 상표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통례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거래사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느냐만 여기 보통으로 사용법으로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봤을 때 그렇게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른 데 사용하는 실적은 얘는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이거는 뭐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술적 상표가 이제 도안화돼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식별력을 갈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약간 뭐 별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 표정이다, 성질표시 표정이다라고 수요자들이 직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유에 해당해가지고 상표권의 효력이 등록상표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수한 모양으로 도안을 사용해가지고 식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독특하게. 대웅제약의 웅자 봐봐. 대웅제약의 웅자 한자. 이렇게 웅 하면서 곰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곤의 간쓸개를 뭐 소재해가지고 뭐 만든 거라고 쳐봐. 그럼 원재료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특수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도안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식별력이 있는 걸로 해서 등록상표권이 효력이 미친다, 보호를 해줍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그와 유사한 걸 쓰면 안 돼. 유사한 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산지 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산지는 반드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정 명칭이면 되는 거야. 뭐 널리 알려져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3조 1항 3호 때 설명했지만은 뭐 품질, 뭐 산지, 품질, 용도, 효능 쭉 해가지고 사용 방법, 강화 방법 해가지고 시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열거 규정이 아니고 예시 규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식별력 없는 것은 뭐야? 대표적인 것이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서적의 제호. 서적의 제호. 그래서 서적의 제호는 원래는 책의 내용이나
책의 내용, 즉 품질을 나타내는 거죠. 품질 표시. 예? 일 수도 있고 용도 표시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또 그런 것을 나타내는 보통 명칭 또는 관용 상표라고도 볼 수 있어. 성질 표시 상표라고도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냐. 여기 그게 원칙이에요.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판례가 리눅스 사건, 또 왕비열전 사건에 있었던 사례. 이런 것은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요번에 카카오뱅크 하면서 뭐 운영체제를 리눅스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깔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리눅스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 이런 거 예를 들면 요즘 어린애들 뭐 보니까 뭐 포켓몬스터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뭐 피카츄 좋아하고 헬로키티 뭐 코코몽 막 이런 거 막 좋아하는데 이런 아무튼 그런 거 시리즈로 막 나온다 치면 이런 거라든가 정기간행물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그렇게 특별한 그런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걸로 봐요. 식별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침해가 될 수가 있어. 대표적인 것이 뭐 영저하 사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건. 그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영어 책 써가지고 아주 대히트 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그걸 모방을 해가지고 해놓고 이제 막 뭐 권리 행사하니까는 서적에 재우니까 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상법 효력이 미치지 않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법 효력이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적의 제어라도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적이나 필름 등의 상표 표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적이나 필름 등의 상표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권 효력이 상표권에서 보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 동일유성 사용하면은 이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런 거 봐. 뭐 슈퍼맨이라든가 어벤져스라든가 뭐 고질라라든가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누가 뭐 그걸 따가지고 막 반지의 제왕이 영화가 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게임 회사가 반지의 제왕 해가지고 게임 만들면 그게 과연 유통이 될까요? 침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침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특히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시리즈 아니야.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가 있잖아요. 우리 33조 때 설명드렸잖아요. 세컨더리 미닝,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해줘야지. 원래 식별력이 없는 거, 본래적으로는 식별력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했다 할 때는 그때부터는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때서도 와서도, 야, 이거는 뭐, 성질 표시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 90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친다 하는 거예요. 사용의 식별력을 취득할 때는 그때는 상표권자는 그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금지시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새우깡 사건이야. 자, 새우깡 봐요. 새우 하면은 원재료 표시잖아. 원재료 표시. 33이나 3호. 그 다음에 깡은 뭐야? 스낵 종류에 사용되는 뭐야? 관형 표장이잖아. 그런 경우인데, 그래, 그러면 식별력 없는 거 플러스 식별력 없으니까 누구나 쓸 수 있네. 그럼 경쟁회사가 새우깡 이렇게 만들어. 이랬을 때 이것을 피해나갈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새우깡이 원래는 그렇지만 사용에 의해서 뭐야 식별력 취득이 유명해진 거야. 새우깡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농심 새우깡이지 새우깡 하면. 그런데 누가 제3자가 동양 오리온에서 새우깡 나오면 그 허용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침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애들 간에 한참 싸운 거죠. 초코파이 사건, 롯데하고 오리온하고 전 세계적으로 막 싸우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새우깡 이름 좋아. 참 이름 잘 주셨어. 새우깡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상품 나오는데 새우깡 히트치니까 고구마깡, 감자깡, 그 깡을 관용 표장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조상표를. 자기야, 자기 자신. 예?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했으면 새우깡 히트치니까 고구마깡, 감자깡, 막 시리즈로 만든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은. 그걸 막 농심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왔다고 쳐봐. 그렇게 되면 뭐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관용 표장만 만드는 거야. 깡을. 예. 그런 좋은 상표 관리 전략은 아니에요. 예. 몰라, 또 마케팅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 왜냐면 새우깡의 어떤 인기도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만들어 파는 게 또 기후 입장에서 좋으니까. 그건 그때 다른 건데. 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적 상표가 등록이 된 이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등록된 이후에 사용에 따라 식별력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재능교육 사건이 이게 최초의 판례인데요. 사용형 식별력이 취득한 경우에는 이 90조 적용 못한다. 즉 상표권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판례인데, 자, 여기 보면은 재능교육은 원래 학습지와 관련해 가지고 재능 아니에요. 이게 탤런트. 어? 그러니까 이거는 품질 표시 또는 뭐 효능 표시 이럴 수가 있죠. 교육은 뭐 식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식별력 있는 도형과 재능교육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된 거야. 식별력 있는 도형 때문에. 재능교육 문자로 자체로만 출원하면은 이제 안 되는데, 예? 식별력 있는 도형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출원을 했어. 그런 다음에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 아마 제가 알기엔 옛날에 아시는 분 많겠죠. 눈높이 교육하고 재능 교육하고 무슨 경쟁이 붙었는지 맨날 신문에 매일매일 광고가 나, 양사가. 왜 그렇게 싸우셨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능 교육하면 다 아는 거예요. 사용형 식별력을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때부터 누군가가 또 재능교육과 비슷한 거를 만든다? 그런 경우에 권리 행사를 했더니 이 상표가 등록될 당시를 봤을 때 그때는 재능교육이 유명하지 않고 광고 지출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는 건 식별력이 없는 거니까 나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법원이 뭐라 그래, 판례가 대법원이 그래, 등록 당시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이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식별력, 재능교육이라는 부분에까지도 식별력이 취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등록된 이후에 사용해서 식별력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 상표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하는 게 판례예요. 이게 최초의 판례로 알고 있어요. 사용해서 식별력 취득한 상표의 경우 90조 적용 못한다는 거. 그 이후에 또 나온 유명한 판례가 이제 뉴 발란스 사건이에요. 최근에 얼마 안 됐지만은 뉴 발란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인가를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사용된 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이 있는 요보로 봐가지고 이때도 90조 적용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 효력에 미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 수피리어 사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님 2차의 케이스로도 나왔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갑이 이제 등록상표 도형 플러스 수표리야. 이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거 을의 상표요. 이 상표는 도형 플러스 수표리야. 그 상대로 이제 골프화를 에다가 갑이 상표 수표를 썼나 봐요. 이 사용품 하나로 자기가 쓰는 것은, 갑이 쓰는 상표는 그냥 단순한 로마자 수표리예요. 도형은 없어. 그래서 갑은 골프화에다가 수표에는 로마자, 영문자 상표만 쓰고 있어. 근데 을은 등록상표권자인데 도형 플러스 수표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소극적 권리위반 심판을 청구를 한 거예요. 권리위반 심판은 두 가지가 있대.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은 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가 청구하는 거야. 그러나 소극적은 뭐 속하지 않는다는 걸 구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거야. 갑이 이제 이해관계인이죠. 그래가지고 을을 피청구인으로 해가 상대를 해가지고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골프화와 동일 유사한 상품이 상품에 수표의 문자음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해가지고 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추적의 법리 등의 오해 위법이 있다 해가지고 2심에서는 그러니까 2심에서는 이제 이거는 성질 표시니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뭐야? 파기한 거예요. 권리범위에 속하는 걸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식별력 있는 플러스 수표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식별력이 없는 수표려 부분이 뭐야? 사용해서 식별력을 추적했다는 거죠. 그 일부분이.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까지도 형평성 효력이 미치는 걸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아까 앞서 이런 판례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을 가진 식별력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체상표 이런 경우에는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상품과 동일된 상품에 사용하는 그러한 동일 또는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이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등록상표 전수상품과 동일 또는 상품에 관용하는 상표, 현재 지명만 된 것 상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취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자 하는 것이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죄송합니다. 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등록 경위나 등록 무효사의 존부 또는 무효신결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등록상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판례예요. 뭐 아까 전체적으로 취지를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관형표장, 매직블럭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직블럭 이런 것은 이제 관형표장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현저한 지명으로 된 거, 맨하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됐다 하더라도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형 표장이나 업종 표시 또는 기술적 그런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또는 전혀 새로운 주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봅시다. 서울 하면은 현저한 지명이죠. 현저한 지명. 그 다음에 가드는 뭐야? 요식업에 사용하는 관형 표장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누가 서울 가든 등록해 놓고 쓰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현저한 지명, 이건 관용 표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어요.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호는 이제 보통 명칭 이런 성질 표시 이런 경우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관용이나 현저한 지명 이런 것은 뭐예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죠. 그런 문구가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가 도안되거나 다른 문자 또는 도형과 결합된 것이 하더라도 그 도안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결합된 문자나 도형 부분이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보아 지리적 명칭이나 관형 표장 또는 그 결합 표정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치를 구성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 유사 상표는
여기서 정하는 상표에 해당하게 돼서 등록상표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누가 봐도 관용이다, 현재는 지명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야, 이러하고는 달리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건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정경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코리아 하면은 현재 지명이죠. 리서치는 뭐예요? 이것은 이제 관용 표정이라든가 뭐 품질 표시라든가 뭐 용도 표시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관용 표정 현재 지정 명칭으로 상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 부정경쟁 사용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람이 상호인데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가 이게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다, 아닌 식으로 썼다 이렇게 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1호 갖고 지금 디펜스 하는 게 아니고 뭐야, 4호 가지고 디펜스 하는 거야. 관용이나 현전 지명이다. 이거 디펜스 할 때 거기는 부정경쟁 목적도 안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5호에 관한 건데, 기능성 있는 입체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록상표,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표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입체 상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이건 색채 상표. 또 소리, 또 냄새로 된 상표, 즉 소리 상표, 냄새 상표로 된 상표에 대해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이제는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이 특허권, 실용신앙권하고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표는 뭐야, 등록을 안 해주겠다는 게 34조의 취지거든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러면 등록됐다고 이제부터 쓰지 마라 하면은 그렇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을 상표권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산업발전에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업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지적 표시 단체 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범위인데, 요거는 이제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고 5가지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표시 단체 표장권은 앞에는 주로 이제 이제까지는 등록 상표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효력이 미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걸 얘기한 것이고, 지금 마지막은 지적 표시 단체 표장권이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뭐에 대해서 지적 표장 단체 표장권이 지적 표시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상표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표의 경우가 더 많아. 지금 조문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적 표시 단체 표장권은 1호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제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1호, 자기의 성명 등 이런 것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표시 단체 표장권은 이번에는 2호에 해당하는 거, 보통 명칭이라든가 성질 표시 이런 것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이런 것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뭐야?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산지. 이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점이에요. 2호는 산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뭐야? 산지는 제외되는 거야. 그 점을 유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바로 1호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1호는 여기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유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표시 단체 표장권은 이제 그
5호에 해당하는 상표, 즉 뭐예요? 기능성 상표. 그러니까는 그런 지정상품이나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그런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또는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OP 단체 표정권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입니다. GOP 단체 표시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이다요. 관용하는 상표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야. 예? 보통은 관용의 경우는 보통 아까 뭐라 했어요? 4호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 표시는 당연히 그 지역 표시는 다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유사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표시 단체 표정권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이런 조건이 따라요.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의미의 지적 표시에 효력이 미친다. 여기서 뭐예요? 상표가 아니고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의미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정권자는. 근데 어떤 지리적 표시냐면은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그런 지적 표시나 동의미의 지적 표시에 돼요. 그리고 상품은 이제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 표시 단체 표정권자는 선출원에 의한 등록 상표가 지적 표시 등록 단체 표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또는 선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 상표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먼저 등록했잖아요. 선출원에 의해서. 예? 예. 이 사람이 먼저 등록했잖아요. 이런 상표의 상표권은 당연한 거고, 이자에 사용을 받은 전용 사용권자나 통상 사용권자, 그런 사람이 그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상표율이 미치지 않는다. 설사 그 등록 상표에 그 지적 표시 단체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전체 6가지 규정이 지적 표시 단체 표장. 이것은 되게 이제 조문만 잘 알아놓으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가운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